현우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13살 소년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조용하고 착한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반에 코너라는 백인 학생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정말 문제였습니다. 야, 김치 냄새. 오늘도 냄새나네. 코너는 매일 아침 현우를 보면 이렇게 소리쳤어요. 현우가 지나갈 때마다 코를 막고 얼굴을 찌푸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다른 아이들까지 선동하곤 했죠. 쟤네 집에 가봤어? 집안에 발 들이면 냄새 때문에 질식할 거야. 급식 시간에는 더 심했습니다. 현우가 김밥을 싸와서 먹을 때면 코너는 일부러 옆에 와서 난 한국 음식 안 먹어. 더럽잖아라고 말하며 현우의 도시락을 멀리 밀어냈어요. 때로는 현우의 눈을 가리키며 야, 너 눈 왜 이렇게 작냐? 제대로 보이기는 해? 라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현우는 이런 상황에서도 참고 또 참았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걱정하실까봐, 선생님께 말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까봐 그저 혼자 고통을 견뎌냈죠.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지만 다음 날이면 또 무표정한 얼굴로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 현우의 모습이 코너에게는 더 재미있는 장난거리로 보였나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졸업여행 장소를 발표했어요. 이번 졸업여행은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신기해하고 기대에 찬 반응을 보였지만 코너는 달랐습니다. 교실 한가운데서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어요. 쓰레기 냄새나는 나라에 왜 가요? 미쳤어요? 몇몇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현우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코너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어요. 김치맨, 이제 너희 나라 가서 뭐 자랑할 거야? 김치? 아니면 그 더러운 발효 음식?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만 현우는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코너는 자신이 어떤 비극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몰랐죠. 졸업여행 날이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표정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12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모두 지쳐 있었지만 이국적인 풍경에 금세 활기를 되찾았죠. 코너는 여전히 불만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여기 공기도 더럽네. 김치 냄새 진동한다. 코너의 말에 몇몇 친구들이 웃었지만 대부분은 이미 그의 태도에 질려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공항 직원이 다가와 현우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현우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바로 특별 라운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학생들은 물론 인솔교사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우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선생님, 저는 따로 이동할게요. 호텔에서 뵙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코너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김치맨, 어디로 가는 거야? 비행기 좀 찾으러 가야지. 하지만 현우는 대답도 없이 직원을 따라 특별 출구로 사라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현우는 이미 검은색 고급 외제차에 탑승한 뒤였어요.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본 코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게 뭐야? 왜 쟤만 저런 차를 타고 가? 숙소인 특급 호텔에 도착한 학생들은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호텔 직원 3명이 현우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인사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아드님 오셨습니다. 특별 스위트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특히 코너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죠. 그제서야 인솔 교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현우야, 이게 다 무슨 일이니? 현우는 처음으로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 호텔 체인의 회장이세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다른 사업체도 여럿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코너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무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며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코너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현우에게 다가가 친근하게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현우야, 우리 사실 친했잖아. 그렇지? 와, 너 대단하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하지만 현우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묵묵히 코너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다음 날 코너는 아침부터 현우에게 들러붙었습니다. 현우야, 우리 같은 방 쓰자. 내가 내 짐 다 들어줄게. 심지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현우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해시태그를 달았어요. 동양인 베프 한국 최고. 그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었지만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우는요. 아침 식사 시간 현우는 홀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코너는 눈치를 살피다 슬그머니 다가와 자리에 앉았어요. 현우야, 어제 못 자서 그런지 피곤하다. 너희 나라 침대는 좀 불편한 것 같아. 억지스러운 대화를 시도하는 코너를 현우는 무시한 채 식사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모습에 당황한 코너는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근데 너희 아버지가 정말 이 호텔 회장이야? 대단하다. 나중에 소개시켜 줄 수 있어? 그때였습니다. 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코너, 너는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아? 갑작스러운 질문에 코너는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친구잖아. 넌 한국 음식 좋아하고 공부도 잘하고. 말을 더듬는 코너를 보며 현우는 조용히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거 봐. 현우가 내민 종이에는 코너의 비공개 소셜미디어 계정 캡처가 프린트되어 있었습니다. 김치맨이 회장 아들이래. 키읔키읔. 굽신거리면 용돈 좀 생기겠지. 키읔키읔. 한국 졸업여행 게이드. 키읔키읔. 호구 잡았다. 바로 전날 밤에 올린 글이었어요. 코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그냥 농담이야. 진심이 아니었어. 현우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캡처본은 이미 우리 아버지와 학교장에게 전달됐어. 지금쯤이면 내 부모님에게도 갔겠지. 현우의 말에 코너는 숨이 막혔습니다. 갑자기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확인해 보니 학교 이메일이었습니다. 긴급 인종차별 혐의에 대한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 코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너 나한테 뭘 한 거야? 현우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저 증거를 모았을 뿐이야. 너의 진짜 모습을.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테이블로 이동했어요. 코너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관광 일정 중에 코너는 계속해서 현우에게 사과하려 했어요. 현우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거 취소하면 안 돼? 하지만 현우는 마치 코너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상황을 알게 되면서 코너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코너가 괴롭혔던 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심각한 인종차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저녁이 되자 코너는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식당 구석에 혼자 앉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가 들어오면 대화가 끊기고 그가 지나가면 수군거림이 시작됐죠.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코너가 현우를 1년 내내 인종차별적으로 괴롭혔대. 심지어 한국에 와서도 SNS에 현우 욕하는 글 올렸대. 졸업하면 정학 처분 받을 거래. 호텔 방으로 돌아온 코너는 부모님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코너는 떨기 시작했어요. 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 인종차별, 괴롭힘? 우리가 너를 그렇게 키웠니? 코너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코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저지른 실수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현우의 상처받은 눈빛, 조용히 참아내던 모습, 그리고 지금 자신이 맞닥뜨린 현실.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감았지만 악몽에 시달려 금세 깨어났습니다. 이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침이 되자 인솔교사가 코너를 따로 불렀습니다. 코너,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해. 학교에서 내게 정학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현우의 아버지, 글쎄, 그분이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계시다고 해. 코너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법적 조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교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종차별은 단순한 학교 규칙 위반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 특히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면. 그날 일정은 서울 시내 관광이었습니다. 버스에 오른 코너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을 느꼈어요. 예전에는 항상 인기 있던 자리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맨 뒷자리 구석에 혼자 앉았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현우였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밝게 웃으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관광지에 도착해서도 코너의 고립은 계속되었어요. 모두가 사진을 찍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코너만 구석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현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다른 학생들이 그를 막아섰어요. 넌 충분히 상처를 줬어. 이제 그만둬. 누군가의 말에 코너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저 멀리서 현우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점심시간 코너는 혼자 식당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현우였습니다. 왜 와서 앉은 거야? 코너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현우는 잠시 코너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행동하고 싶지 않아서. 그 말에 코너는 말문이 막혔어요. 난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현우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몰라. 매일 아침 학교 가기가 두려웠어. 내가 또 어떤 말로 나를 모욕할지 생각하면 밤에 잠도 못 잤어. 코너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현우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네. 하지만 너의 말과 행동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어. 그리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 그러고는 자리를 떠났어요. 코너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온전히 깨달았어요. 오후 일정 중 코너는 소셜미디어를 열어 자신이 올렸던 모든 인종차별적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긴 사과문을 작성했어요. 내가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깊이 반성합니다. 인종차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동입니다. 특히 현우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우의 아버지가 도착한 것이었어요. 키가 크고 카리스마 넘치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인사했어요. 회장님 오셨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인솔 교사까지 그 광경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현우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포옹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코너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잠시 후 인솔 교사가 코너에게 다가왔습니다. 코너, 현우의 아버지께서 너와 대화하고 싶어 하셔. 코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떨리는 다리로 현우와 그의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현우의 아버지는 영어로 정중하게 말을 건넸어요. 코너군, 내 아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고 들었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코너는 겨우 말을 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현우의 아버지는 잠시 코너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차별은 무지에서 비롯되네. 하지만 무지는 변명이 될 수 없어. 내가 한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거야. 그 순간 현우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둘이 한국어로 무언가 대화를 나누었고 현우의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게 한 가지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군.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겠어. 하지만 학교 징계는 내가 감수해야 할 거야. 코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식당에는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현우의 아버지 회사에서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었어요. 전통 음식 만들기, 한복 입기, 태권도 배우기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즐거워했지만
코너는 여전히 혼자 구석에 있었어요. 그때 현우가 다가왔습니다. 와서 같이 해볼래? 코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봤어요. 왜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야? 난 내게 그런 자격이 없잖아. 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맞아. 자격은 없어. 하지만 내가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우리 문화에 대해,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코너는 망설이다가 현우를 따라갔어요. 김치 만들기 체험에서 코너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한국 음식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김치를 만드는 방법이야? 생각보다 복잡하네. 현우는 고무장갑을 끼고 양배추에 양념을 바르며 설명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김치를 만들 때 항상 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어. 재료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코너는 조심스럽게 양념을 묻혀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점심시간 현우의 아버지가 모든 학생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문화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보편적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코너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과거 행동을 더욱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여행 넷째 날 학생들은 서울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한 모습에 모두가 감탄했어요. 가이드가 조선 왕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코너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전에는 관심도 없었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현우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코너는 용기를 내어 현우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한국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은데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을까? 현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현우는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전쟁 후 빈손으로 시작하셨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작은 가게를 열었고 그게 지금의 대기업이 됐지. 현우의 이야기에 코너는 감동했어요. 정말 대단한 이야기야. 내 가족이 자랑스럽겠다. 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자랑스러워. 그래서 내가 김치 냄새라고 놀릴 때마다 더 아팠어. 그건 내 정체성이고 자부심인데. 코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그 무지가 얼마나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몰랐어. 현우는 잠시 말없이 코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상처가 있었지만 조금씩 풀리는 기색이 보였어요. 적어도 이제 알게 됐으니 다행이야. 오후 일정으로 한강 유람선을 탔습니다.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다른 학생들은 여전히 코너를 멀리했지만 적어도 현우와는 어색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난간에 서서 불빛 가득한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서울이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인 줄 몰랐어. 코너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와서 직접 보면 생각이 바뀌곤 하지. 코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랬네. 무지하고 편협했어. 여기 와서 보니 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알겠어. 하지만 여전히 다른 학생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한 학생이 코너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현우가 너한테 관대하게 대해준다고 해서 우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넌 여전히 최악이야. 그 말에 코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남긴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어요. 호텔로 돌아온 후 인솔 교사가 코너를 불렀습니다. 내일 우리는 현우 아버님의 회사를 방문하기로 했어. 그리고 회사에서 학생들에게 발표 기회를 주신대. 너도 참여하면 좋겠다. 코너는 놀랐어요. 저요? 제가 무슨 발표를 할 수 있겠어요? 교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배운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건 어떨까? 이번 여행에서 깨달은 점을 말이야. 그날 밤 코너는 자신의 발표를 준비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말을 적었습니다. 매 문장을 쓸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코너는 처음으로 진정한 성장을 경험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학생들은 현우 아버지의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높은 빌딩 앞에 도착하자 모두가 감탄했어요. 대한그룹이라는 회사 로고가 빌딩 정면에 크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학생들을 맞이했어요. 특히 현우를 보고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 안녕하십니까? 현우의 아버지가 직접 회사 투어를 이끌었어요. 첨단 기술 연구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심지어 해외 지사와 화상 회의실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흥미롭게 구경했어요. 코너는 처음으로 한국 기업의 규모와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투어가 끝난 후 회사 강당에서 특별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우의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우리 회사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추구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 여러분들의 발표를 듣고 싶네요. 첫 번째 발표자로 현우가 나섰습니다. 현우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자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때로는 직접적인 차별까지 경험했죠.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뿌리를 잊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두가 감동적으로 박수를 쳤어요. 다음은 코너의 차례였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라선 코너는 심호흡을 했어요.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서기 부끄럽습니다. 제가 현우에게 저지른 일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코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의 아름다움,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코너는 현우를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현우에게 특별히 사과하고 싶습니다. 내가 한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 넌 항상 강인했고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었어. 그리고 코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사과해. 내가 잘못된 행동을 보여줘서 미안해. 강당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때 현우가 일어나 코너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현우가 손을 내밀었어요. 코너는 놀란 표정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몇몇 학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모든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현우의 아버지도 미소를 지으며 두 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현우의 아버지가 코너에게 다가왔어요. 용기 있는 발표였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코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우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중요한 건 앞으로야. 내가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잊지 않고 실천한다면 이 모든 일이 의미 있게 될 거야. 그의 말에 코너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돌아가면 정말로 달라진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죠. 한국 여행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단체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모여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코너는 조심스럽게 현우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혹시 내가 옆에 서도 될까? 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사진을 찍는 동안 코너는 눈치를 살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여전히 차갑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적어도 현우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사진이 끝난 후 코너가 현우에게 물었어요. 우리 정말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현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진 않아. 현우의 말에 코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 너무 많이 상처 줬으니까. 그래도 기회를 줘서 고마워. 현우는 잠시 코너를 바라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코너,
진짜 부끄러운 건 가진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야. 내가 그걸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이 코너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맞아. 난 너의 외모나 문화를 가지고 놀렸지만 정작 부끄러운 건 내 행동이었어. 코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돌아가면 모든 걸 바꿀 거야. 약속할게.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코너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이번 여행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는지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현우의 아버지가 학생들을 배웅하기 위해 나와 있었어요. 그는 모든 학생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눠주었습니다. 코너에게 건넨 선물 상자 안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한국 전통 부채와 함께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려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코너는 그 메시지를 읽고 감동했어요. 이 선물을 평생 소중히 간직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코너는 마지막으로 현우에게 다가갔어요. 미국에 돌아가면 우리 다시 대화할 수 있을까? 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 하지만 기억해.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쌓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해. 코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그 시간을 기다릴게. 비행기 안 코너는 창가 자리에 앉아 서서히 멀어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평생 이 여행은 잊지 못할 거야. 코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준 여행이었으니까요. 미국으로 돌아간 후 코너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인종차별 방지 캠페인을 시작했고 다양한 문화를 배우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물론 과거의 행동으로 인한 정학 처분은 받아들였지만 그것조차 자신의 성장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코너와 현우는 조심스럽게 우정을 쌓아갔어요. 완전한 화해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두 사람 모두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